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세션이 있을 텐데 저희 발표장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의 김현규 매니저고요. 오늘 저희 카카오뱅크 기술연구소에서 만든 LLM 이밸류에이션 시스템, 저희가 듀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약자는 A Diverse Understanding and Observation of LLMs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AI 요즘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요즘 새로 들인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좋은 거 있으면 일단은 쟁여두고 나중에 봐야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크롬 탭은 100개씩 되고,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저는 한번 필터링을 시킵니다, LLM한테. 그렇게 해서 어떤 걸 볼지 중요도를 좀 선택을 해서 안 중요한 건 그냥 버려버리고요. 그러니까 크롬 탭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개요를 읽고 읽으니까 좀 더 빠르게 읽게 돼서 또 조금 크롬 탭이 또 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글 쓸 때나 저희 로그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무슨 작업물을 검수하거나 쿼리를 짤 때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LLM 랭귀지 모델 자체가 지금 변곡점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모델들이 생겼죠. 저희가 LLM 평가 방법을 조사를 하면서 또 현존하는 이제 LLM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 그림은 그냥 그 일부분 발췌해 봤는데 딱 봐도 좀 많아 보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 탑티어 학회인 ACL이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 논문을 한번 살려 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확실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깅페이스라고 GitHub 같은 머신러닝 모델계의 GitHub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2022년 3월 7일 기준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이 3,993개였거든요. 근데 불과 2년 6개월 만에 13만 9,650개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2022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새삼 숫자로 보니까 더 많은 이제 모델들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LLM은 이 성능을 직접 체험해봐야만 좀 체감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딩할 때는 보통 C사 제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좀 O사의 값싼 모델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혹은 요즘 제가 P사 제품으로 거의 G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서비스나 모델 같은 거를 선택해야 될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카카오뱅크 금융연구소에서 이제 LLM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면서도 또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 카카오뱅크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고려대 강필성 교수님을 비롯한 GSBA 연구원분들이랑 협력해서 저희가 저희만의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고 이제 뭐 기사 같은 데서 이 LLM이 제일 좋아요, 이 LLM이 현존하는 것 중에 현존하는 최고의 모델을 뛰어넘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그냥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평가 방식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유명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오픈코 LLM 리더보드겠죠. 보통 한국에서 저희 모델이 1등입니다 했을 때 그 모델이 사용했던 벤치마크가 보통 이거였죠. 지금은 얼마 전에 7월 30일쯤에 리뉴얼이 돼서 9개의 벤치마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은 고난도의 지식을 물어본다던가 상식을 물어본다던가 수학 문제를 시킨다는 건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코 GSM-AK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요, 사실 아주 쉽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질문을 LLM한테 넣으면 LLM이 답을 낼 거고, 그게 우리가 준비한 답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른 리더보드 내에 벤치마크들도 비슷합니다. 코 GPQA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이번엔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로직은 똑같이
이러한 질문을 넣으면 LLM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우리가 준비한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정답을 저희 업계에서는 보통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고요. 앞으로도 이 용어가 나올 거라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어만 빼놓고 보면 그냥 글로벌하게 제일 유명한 거는 이런 계열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준으로 성능 평가하는 데서 제일 유명한 건 LLM Evaluation Harness라는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에는 4개의 큰 벤치마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안에 내용도 비슷하고 또 그 평가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깊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장을 완성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하나는 인스트럭션 튠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팅할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 알겠어, 이렇게 써줘, 알겠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겠죠. 그 2가지 모델 중에 우리가 채팅에 활용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나 LM Harness Evaluation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문장을 그냥 완성해주는 모델들도 충분히 고득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픈코어 LLM 리더보드에서 1등 했다. 그래, 가져와서 채팅으로 써봤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게 실망해 버리는데, 사실 이 벤치마크들 그리고 리더보드들이 평가하는 이 모델의 범위, 그 범주, 그것들을 이해를 했으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답의 기준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그라운드 트루스만 가지고 LLM을 성능 평가하면 사용성과 차이가 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일단 먼저 비싸고요. 근데 비싼데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또 틀리고. 그래서 시스템이나 도구의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챗봇 아레나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유저가 직접 질문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각기 다른 모델 2개가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놓겠죠. 그 답변들을 보고 이게 나, 저게 나, 혹은 비슷해, 아니면 둘 다 나빠, 이런 레이블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해놓고 이게 더 좋아, 이거 더 좋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A 모델이랑 B 모델이랑 비교하고, B 모델이랑 C 모델이랑 비교하고, C 모델이랑 A 모델이랑 비교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쌓은 다음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엘로 레이팅이라는 수치를 구해서 모델의 우위를 평가를 합니다. 되게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에서도 밝히기를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최신 모델을 빠르게 평가를 해보고 싶잖아요. 기존의 모델들보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플랫폼 와서 레이블링 해주는 사람이 저 같은 개발자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런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편향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저가 직접 질문을 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한정되지 않고 되게 산재되게 질문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만 가지고 어떠한 특정 능력을 우리가 일컬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MT 벤치입니다. 요즘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벤치마크고요. MT 벤치의 이름은 멀티턴 벤치마크인데요. 멀티턴이라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고, 왼쪽에 준비된 예시처럼 2가지 이어지는 질문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LLM이 답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일단 대화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멀티턴보다는 LLM을 저지, 판단자로 쓰는 건데요. 오른쪽 프롬프트를 저지용 LLM에 입력을 합니다. 이 대화 이력과 같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저지 LLM이 얘 모델의 점수는 몇 점이야, 혹은 얘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냥 LLM이 좋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산 사는 김철수 씨가 있고 분당 사는 이영희 씨가 있는데 두 분한테 이 100개의 이 대화 이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개 다 마킹을 해놨을 거잖아요. 두 사람 간의 일치율이 한 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GPT-4랑 김철수 씨, GPT-4랑 이영희 씨도 똑같이 80% 정도의 일치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LLM을 판단자로 쓰는 것도 충분히 말이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LLM, 저지로 쓰는 LLM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점수를 잘 못 매겨줬고요. 그리고 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관측됐다라는 논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지로 사용하는 LLM조차 편향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모델들이 워낙 다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10점, 얘도 9점, 얘도 10점 하니까 변별력이 조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지로서의 LLM을 파인튜닝 함으로써 개선시킨 사례고요. 그리고 휴먼 이발과 if 이발은 우리가 이 검증, 성능을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 안에 사람이나 또는 LLM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휴먼 이발 같은 경우는 덕스트링만 주어주고 그러면 함수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를 유닛 테스트 해보면 됐다 안 됐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고, if 이발은 예를 들어서 300단어 미만으로 작성해줘, 혹은 10단어마다 대문자를 써줘 같이 쉽게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인스트럭션들로만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게 계속 평가 방법론들은 발전하고 있는데요. 나왔던 방식을 조금 표로 정리해보면 사용하는 데이터가 항상 고정인지 아니면 항상 바뀌는지, 또 세로축으로는 정답의 기준이 미리 정해둔 그라운드 트루스인지 아니면 사람의 선호도인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봤습니다. 가장 특징이 뚜렷한 거는 역시 2분면, 4분면에 있는 내용일 텐데, 일단 퀘스천이 정해져 있고 답도 정해져 있으면 같은 모델을 여러 번 평가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성과의 괴리감은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항상 질문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사용성과 일관된 성능은 얻을 수 있겠지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그리고 똑같은 모델을 여러 번 성능 평가를 했을 때 그 값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는 원래 제일 현재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선택해서 그렇게 참고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 봤던 거는 이 두 가지 벤치마크라면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제한적인 범위, limited scope, 그리고 짧은 사용 주기입니다. 먼저 limited scope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벤치마크들을 여러 개 봤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여기 지금 ACL 2024에서 억셉트된 논문 중에 벤치마크 데이터셋 관련된 것만 몇 개 찾아봤거든요. 교육 분야 질문, 프라이버시 유출 위험, 주어진 형식과 지침 준수, 인과적 추론 능력, 특정한 도메인 혹은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논문이든 뭐든 어쨌든 기존에 없던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첨예하고 좁게 타겟팅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LLM의 능력이 되게 넓다고 할 수 있는데 A라는 벤치마크가 커버하는 능력은 요만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두 개의 벤치마크가 우리 니즈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거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여러 가지의 벤치마크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short life span인데,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제작할 때 많이 느꼈는데 LLM한테
너무 어려워서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쉬워서도 안 돼요. 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당대 최고의 모델을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소타라고 부릅니다. 소타 모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소타 모델보다 너무 쉬워버리면 애초에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으면서 또 소타 모델이 어느 정도 못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면 소타 모델이 갱신되면서 다시 또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모델이 빠르게 개선되는 지금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더 두드러지겠죠. 금방 이 변별력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도 계속 업데이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그런 걸 고려를 해야겠구나라는 의사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을 쉽게 사용하고 또 넣고 빼는 게 또 쉬워야 되고, 그리고 유지 관리 보수도 쉽게끔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의사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었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평가 방식을 구성했는지는 저희 오주영 매니저가 이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주영 매니저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술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까지 이제 김영규 매니저가 이제 LLM의 폭발적인 시장, 그리고 벤치마크,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지, 카카오뱅크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한 줄로 요약하는 걸 먼저 하는데, 제 프로젝트는 이제 땡땡땡은 카카오뱅크 기준 몇 점이에요? 라는 한 줄로 요약을 먼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땡땡땡은 모델이 들어가고요. 저는 카카오뱅크 소속이라 카카오뱅크라 썼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뭐 다른 회사, 서비스, 뭐 다른 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회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리고 저희는 좀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량적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데이터, 메소드, 매트릭, 이 세 가지 축인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벤치마크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와 방법이 있지만 이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세 가지 데이터, 메소드, 매트릭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데이터는 일단 자체 제작 데이터를 우선으로 사용을 했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메소드는 패시브 평가와 액티브 평가를 두 개 다 이용을 했고, 매트릭은 다양한 해석을 위해서 완결성, 정확성, 유사도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진 듀오는 전체 평가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픽은 평가하기 위한 대주제이고 가장 큰 평가 분야입니다. 그 위에 이제 다양한 어빌리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빌리티는 평가의 세부 목적입니다. 어빌리티는 LLM에 가진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메소드, 매트릭이 같은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럴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예시로는 이제 LLM의 작문 능력 중 감정 표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5개의 감정으로 분류 후에 이그젝 매치로 정답 분포를 탐지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어빌리티입니다. 이때 작문 능력은 이제 가장 큰 대주제, 토픽이고요. 그 밑에 감정 표현 능력이 어빌리티입니다. 사실 어빌리티를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따뜻한 격려의 말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 위에 하위 감정, 5개 감정으로 분류하기를 이제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 이후로 이제 5개 감정이 정확하게 잘 매치가 되었는지를 이그젝 매치로 이제 매트릭화하여 이제 탐지를 합니다. 제가 조금 중요한 분야라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위에 토픽이 있고요. 그 위에 어빌리티, 그리고 어빌리티마다 데이터, 메소드, 매트릭 혹은 엑스펙트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현재 버전의 듀오는 5개의 토픽이 이제 있습니다. 금융 분야랑 이제 일반 분야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 금융 분야는 금융 계산 정확도 FCA, 금융 분야 멀티턴 대화 능력인 FMT, 유사 인텐트 인식 및 분류 능력인 CIR, 그리고 제너럴 분야에서는 세이프티, 트러스트풀니스 두 가지로 이제 총 5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FCA랑 FMT 부분입니다. FCA는 좀 풀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nancial Calculation Accuracy, 즉 금융 분야에서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알아보자. 이게 저희의 FCA 토픽입니다. FCA가 어떻게 나왔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LLM의 숫자 계산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 몇 년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 얼마나 대단한 이슈인지 혹시 그 정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가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이슈를 저희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자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도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이제 한국어의 특성상 숫자 표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숫자 표기법이 성능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시작으로 해당 FCA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랑 숫자에 대한 정확한 계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FCA라는 가장 큰 토픽 밑에는 4가지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4가지 어빌리티는 각각 예금, 적금, 대출 관련된 이제 계산 시나리오에서의 정확도를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가상의 저희가 카드 결제 내역을 데이터들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기반의 대소 비교가 얼마나 정확한지, 요 4가지가 이제 어빌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계산이 있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제 뭐 계산이 계산으로만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면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발표 장표를 준비하던 9월 초의 카카오뱅크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저축도 있고 대출도 있고 카드도 있고 저희 이제 카카오뱅크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빌리티들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빌리티들은 이렇게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딱히 LLM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과연 LLM은 그러면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인데요. 컨텍스트랑 리즈닝을 입력한 다음에 LLM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LLM이 컨텍스트와 리즈닝 그리고 질문을 보고 이 답은 이거야 라고 이제 좀 이야기해주는 구조인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면 컨텍스트는 계산 과정에 필요한 사전 정보입니다. 앞서 FC 어빌리티는 적금, 예금, 대출 그리고 카드 이용 내역 기반의 대소 비교인데요. 그러면 뭐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를 컨텍스트로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데이터만 넣어준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LLM은 정확한 성능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한다. 그리고 LLM의 답변이 정확했을 때, 정확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맞고 틀렸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 리즈닝 과정을 주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컨텍스트도 주었고 리즈닝도 주었으니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번 달 사용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가요? 혹은 뭐 1년 3개월 중에 가장 큰 게 사용 금액이 큰 달은 언제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기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용 금액은 130만 원 정도고요. 가장 사용 금액이 큰 달은 2023년 9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이제 원하는 LLM의 답변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되게 우리는 LLM과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주고받는데요. 읽을 때는 똑같이 200만 원인데 프롬프트, 즉 텍스트에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사실 같은 숫자라도 제 생각에는 한국어로 표현한 이상 최소 4가지로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한글로만 작성된 경우, 숫자인 경우, 숫자로 작성되었는데 자릿수가 있어서 회계인 경우, 그리고 숫자와 한글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 최소 4가지를 데이터에 이제 반영을 하여서 얼마나 강건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FCA는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내역에 대한 어빌리티가 있고 각각은 이용 정보에 따른 데이터들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메소드도 계산 질문으로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고 매트릭은 이그젝 매치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FCA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네, 돌려봤습니다. 해당된 모델들은 좀 제가 발표장표를 준비할 당시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클로드 3 오프스가, 적금의 경우에는 GPT-4 미니가, 그리고 대출의 경우에는 GPT-4 옴니가, 카드 내용도 마찬가지로 GPT-4 옴니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진행을 하기 전에는 예금이나 적금이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게 그냥 상품에 대한 특성만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험과 설계를 거치면서 같은 모델이라도 예금과 적금이라는 금융 분야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FMT, 즉 이제 파이낸셜 멀티턴, 금융 분야에서 멀티턴 대화인데요. 사실 AI, 특히 이제 대화형 AI는 5년 전, 10년 전에도 검색을 하던 챗봇을 하던 추천을 하던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반 엔드 유저와 인터랙션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그 핵심을 유연하고 정확한 멀티턴 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이 바뀌어도 유연한 맥락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자의 제어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제어를 가져가는 것, 즉 사용자 중심의 맥락을 가져가는 것이 최근 AI의 가장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FMT를 설계했습니다. FMT는 다양한 금융 시나리오에서 멀티턴 방식으로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또한 평가 대상 모델이 생성한 문장에 대해서 멀티턴, 즉 대화를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보다 이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을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LLM 저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2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멀티턴 그리고 LLM 저지입니다. 멀티턴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왜 싱글턴이냐 라고 하시면 사실 멀티턴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싱글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화가 싱글턴인 경우를 먼저 선택을 해보면은 싱글턴이니까 질문과 답변 한 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싱글턴의 한 쌍으로 질문과 대답 그리고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이 마련해지면 이 마련해진 4가지 요소를 인풋 데이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를 LLM 저지에게 평가 요소와 기준에 맞춰서 성능을 측정해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LLM 저지는 요소랑 기준에 맞춰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싱글턴까지는 했는데 그럼 멀티턴 그리고 이제 2번째 이상의 대화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대화의 연속성을 좀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 맥락의 연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수행된 질의응답을 다음 단계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즉 n번째 대화가 잘 되어지 않았니?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행된 모든 단계 LLM 답변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n번째 답변의 맥락이 그 앞선 대화의 맥락에 잘 유지가 되었니?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을 같이 넣어줍니다. 제가 계속 평가 요소랑 평가 기준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무엇이니? 라고 하시면 2가지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가 시 대화를 잘하는 것과 대답을 잘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답이랑 페르소나에 맞는 역할과 톤을 의미합니다. 대답을 잘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시사항을 누락 없이 잘 수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평가 요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 요소에 고객센터 상담원의 페르소나에 맞게 응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퍼런스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는가 혹은 질문에 적절한 답을 했는가는 대답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을 설계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얼마나 우리의 대화를 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에서도 평가 기준을 타겟 서비스에 특화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 상담원 페르소나란 이런 것입니다. 좋은 페르소나는 이거고요. 좋지 않은 페르소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 페르소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보다 상세하게 들어가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발자나 연구 사이트 있는 분보다 현업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인사이트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예시로 좀 직관적이게 담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제 LLM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매뉴얼을 가진 LLM에게 고객센터 롤플레잉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질문이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하는데 디자인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객이 첫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매뉴얼을 알고 있는 LLM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대답을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 동일한 디자인의 카드로 유선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및 주소 확인 후 재발급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죠. 그럼 디자인을 바꾸면 배송 일정이 길어지나요? 비슷한 분야이지만 변형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요,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이야기는 단순히 서비스 매뉴얼을 참조해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만들어졌던 이제 첫 번째 질의응답과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을 참고해서 나온 대답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고객센터 이제 대답은 좀 간결하고 명확하고 질문도 사실 길지도 않고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좀 복잡한 글은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복잡한 글을 세법의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판례는 고객센터 상담 그 매뉴얼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긴 문장, 용어의 특수성, 많은 등장인물, 인과관계의 중점,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제가 좀 일부 데이터를 한 데이터 중에서도 일부를 발췌해왔는데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제 진행해 봅니다. 판례를 알고 있는 LLM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례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면 또 이제 멋있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한 10번은 다시 읽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핑퐁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렵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앞선 대화와 질문이 비슷하고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제 두 번째 핑퐁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 LLM은 첫 번째 대화에 본인이 생성한 대답을 두 번째 의도에 맞춰서 두 번째 대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턴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에 맞춰서 LLM 저지에게 이 대답까지 평가가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시로 소개드렸던 건 두 가지지만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성능 비교로는 클로드 3 오프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정보 유지 및 일관적 보존 능력이라는 어빌리티에서는 GPT-4 옴니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를 보는 관점과 분석에 따라서 정량적 수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랑 이제 레슨런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듀오는 현재 5개의 토픽, 약 30개의 어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의 어빌리티를 21개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았는데, 좀 브랜드를 가리긴 했지만 다 어떤 모델인지 아시죠?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이실 것 같나요? 저는 파라미터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성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가로축은 이제 평균 점수고요. 세로축은 파라미터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제 생각이 맞은 거 같나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균 점수까지는 제 생각에 얼추 맞은 것 같은데 그 점수 이상부터는 꽤 많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 20%, 즉 21개 모델이다 보니까 상위 5개의 모델에서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위 5개의 모델은 이렇게 됩니다. 네, 상위 5개의 모델을 해석을 하실 때는 가로축, 즉 이제 GPT-4 옴니의 세이프티가 트루스풀리스보다 20점 이상 높다, 30점 이상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로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GPT-4 옴니가 엔트로피 클로드 3 오프스보다 3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사실 두 개 모델이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세이프티, FCA, FMT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이프티, FCA, FMT가 중요한 서비스다, 그 서비스를 타겟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델 선택 시 좋은 경쟁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성능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 GPT 기반의 모델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해당 지표들은 제가 이제 장표를 만들던 9월 초에 이제 모델들인데요. 9월 초에는 GPT 기반의 모델들이 대부분 성능이 좋았습니다. 특히 GPT-4 옴니에서 모든 토픽이 1등에서 3등을 차지하였고, 특히 미니의 경우에는 GPT-4랑 이렇게 220배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 수 차이가 나지만 성능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어디서 좋았니? 라고 보면은 전문 지식과 계산 능력이 필요한 FCA 토픽에서 20점 이상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파라미터 수가 좋은 성능의 지표는 아닐까라고 했던 내용은 조금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적정 성능을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파라미터 사이즈랑 성능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최신성과 성능이 더 좋은 상관관계가 보였고, 이러한 결과적으로 저희는 아키텍처를 선정을 할 때 되게 좋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모델을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하게 모델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아키텍처를 선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과적으로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서 레슨런이 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분야랑 목적을 초기에 명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즉 말을 해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동일한 데이터여도 해석에 따라서 용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법을 해석한다라고 해도 법을 쉽게 만드는 것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지, 아니면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게 높은 것인지, 그 정확한 단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한 것인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여도 해석에 따른 용도 변화가 가능해서 무조건 명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개 저희가 찾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제가 찾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데이터를 생성한 경험이 많았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할 때 많은 양의 시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의 시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생성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도 출력이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생긴 의도인데,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용자 의도와 다른 결과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치 기반의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러 데이터라고 하죠.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어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정답을 맞춘 것인지, 혹은 그냥 정답을 생성한 것인지, 정답을 그냥 선택한 것인지 사실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일부러 생성하지 못하도록 정답 데이터의 균형적인 분포가 중요했고, 리즈닝 패스 등을 이용을 해서 편향 검증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분야별 LLM 저지의 신뢰도를 사전에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김현규 매니저가 이야기했다시피 LLM의 그 굉장히 타겟팅된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을 저지로 이용을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는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이밸류에이션과의 정답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 LLM 저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가져왔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타겟 서비스랑 산업군에 특화된 LLM 검증과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 법률, 모바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고민도 필요하고 업데이트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뷰로 이제 빠르게 세상에 공개되는 모델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그래도 저희는 덕분에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프 카카오를 시작으로 특화 모델뿐만 아니라 특화 해석까지 보다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저희의 모델 평가 내재와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